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차단기 동작 시퀀스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단기 동작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근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한전 용어해설집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좀 했고요. 그런데 이 용어해설집에 나와 있는 것도 실상 더 원문으로 좀 찾아보면 실제로는 IEEE에 있는 부분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IEEE의 그 C37.010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990년도 99년도 버전을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개정이 되면서 2016 버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은 저도 좀 찾아보니까 살짝 좀 살짝인가요? 아무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아직 저도 충분히 이 2016 버전 좀 스터디가 되지는 못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칙 기준이고요. 요거에 대한 그 37.010-1999 버전까지는 제가 대략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 부분은 지금 오른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원문입니다. C37.010-010-1999의 원문에 대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문에 대한 부분의 어떤 시퀀스를 좀 가져왔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원문을 우리나라 용어 해설집 걸 가지고 제가 살짝 조금 덧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 해설집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집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용어 해설집입니다. 요거는 용어 해설집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좀 카피를 좀 해왔습니다. 캡처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1999 실제 원문 버전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시퀀스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시퀀스 있는 거 가지고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도식화해서 좀 그려보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할 때요. 차단기는 우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그립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든 또는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얘기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할 때는 실제 모양으로 놓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좀 되고요. 이게 이제 함에 쌓여져 있습니다. 함에 쌓여져 있고 이제 내부 물질이 이제 뭐 오일이냐 또는 뭐 진공이냐 또는 뭐 공기냐 또는 뭐 SF6 가스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어떤 그 성능도 좀 변경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고압이냐 저압이냐 투과압이냐에 사용되는 차단기 종류도 좀 구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내부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장이 발생한 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접점이 개극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개극이 됐는데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 아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크가 완전히 소호된 지점까지를 그렇게 세 개 파트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단기에서요. 차단기 2차 측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삼상 단락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상 단락이 발생을 했다고 일단 좀 전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우리가 개방될 때까지 시퀀스 관점을 좀 보면요.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그 줄 4개 3칸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요. 실장 고장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고장 발생 시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여기 고장 발생 시점은 여기 단락이 삼상 단락이 발생한 거를 뜻합니다. 이게 좀 삼상 단락이 발생한 시점을 좀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떤 지점이냐면요. 차단기에 여자 코일이 차단기가 그러니까 이제 개방이 되려면 그냥 뭐 개방하는 게 아니죠. 여자 코일이 양쪽에서 그 여자가 돼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개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코일이 여자 되는 시점입니다. 여자 시점이 되는 거를 좀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차단기의 그 접점이 개극되는 시간입니다. 개극이 완료되는 어떤 시점을 좀 뜻합니다. 개극 완료의 시점을 좀 뜻하고요. 여기는 차단기 개극뿐이 아니고 이제 여기 아크가 완전히 소호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게 각각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아까 삼상단락이 발생한 요 지점이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차단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전기에서 여기 각종 계전기로 해서 받아서 여기에 있는 코일에다가 던져주는 데까지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상 여기를 릴레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레이 타임. 이 릴레이 타임이 뭐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 순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전기가 순시로 동작을 하죠. 순시 동작 시간이 통상 뭐 한 0.04초 정도, 그러니까 즉 또는 0.05초에서 한 1사이클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상 1사이클 미칠 수도 있고 1사이클 정도 된다. 뭐 네트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 지금 아크가 있는 상태니까요. 아크가 있는데 접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극 완료 시점은 사실 이 부분을 좀 뜻합니다. 완료 시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개극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개극 시간. 개극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여자 코일이 여자가 된 이후부터 우리가 차단기의 실제 차단 관련된 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전기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계전기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던져주고 나서 이제 여자 코일이 여자 되는 시점까지부터가 이제 우리가 차단기 어떤 그 차단 또는 분리와 연결이 되는 그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것까지는 실제로는 릴레이 타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개극이 완료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크가 튑니다. 그래서 아크가 요 매질 안에서 매질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SF6냐 뭐 공기냐 또는 오일이냐 뭐 또는 진공 베이쿰이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아크가 소호되는 시간이 소호되는 시간이 다 그 좀 다른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아크 소호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아크 소호.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상 아크 소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는 조금 지워볼게요. 조금 더 그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상 이 부분을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럽팅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럽팅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격이라는 말들이 각각 들어가면 전격 개극, 뭐 전격 아크소, 전격 차단 시간이 들어가면 이제 차단기가 어떤 보증하는 성능 보증의 기준까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차단하는 그 시퀀스 상에서의 시간, 개극하는 그 시간, 아크가 소호되는 그 시간만 지금 봤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그 시퀀스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제작을 해서 제품으로 낼 때는 앞에다가 뭐가 붙어요? 정격이란 말이 좀 들러붙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차단이 완료되는 그때 어떤 전체적인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여기 그 고장 발생 지점부터 여기 개극만 그러니까 아크가 아니라 완료되는 데까지를 우리가 보통 컨택, 파팅 타임이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컨택 파팅 타임이라고 얘기를 통상 하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도 실제 차단기에 대한 다른 사양들이 정해지는데 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는 차단까지에 대한 시퀀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보는 거 우리가 뭐예요? 이제 다시 재패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일단은 요 앞에서 보셨던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전체적인 그 시퀀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 지령이 있고요. 여기 좀 보시면 복귀 지령이 있고 투입 지령이 있고 투입 완료 있고 투입 해제 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여기 지금 복귀 지령이 있습니다. 릴레이 복귀 지령. 사실은 이거 원문에는 이 내용까지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다른 여타 자료들을 좀 참조해 보면 릴레이 복귀 지령이라는 복귀 지령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있냐 하면
특히 송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회 재패로만을 허용을 합니다. 2회, 3회를 하지 않아요. 어떤 그 선로상의 선로가 아니죠. 개통상의 그 어떤 안정도를 위해서 한 번 정도의 재패로는 허용을 하지만 2회, 3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귀 지령을 좀 별도로 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복귀 지령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원문에 보시면 요 사이에 사실은 복귀 지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복귀 지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 지령은 차단이 완료된 직후에 복귀 지령이 한번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입 지령이 들어갑니다. 차단기 투입 지령이 들어가고,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 나서 복귀, 그러니까 릴레이 복귀는 이 여기에 있는 요 릴레이가 복귀되지 않으면 차단기는 사실은 복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 지령이 그 릴레이가 완전히 해제가 돼야만 차단기가 복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제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좀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일단 여기 복귀 지령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복귀 지령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앞에서 보셨네요. 차단기에 투입 지령이 들어갑니다. 투입 지령이 들어가고, 투입 지령이 들어간 후에 뭐가 들어갔어요? 차단기에 투입 완료가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 뭐가 있어요? 릴레이 복귀 지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릴레이 여기 지금 보시면 해제 지령이 하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해제. 투입 지령 투입 완료, 그리고 해제 지령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때는 특히나 송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릴레이 투입 해제 지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원문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눈에서 딱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셔도 우리는 차단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퀀스 이해하는데 실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복귀 지령이 왜 원문에 없는데 있냐? 이거는 우리나라 송정을 기준으로 해서 송정 기준에서 1회 재패로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배전은 2회, 3회 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이 되면 해제 지령 내리고 더 이상은 사실 투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완전히 고장인 걸로, 완전 고장인 걸로, 그 영구 고장인 걸로 완전히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귀를 지령을 내리고 그런 이후에 투입 지령 내려 투입 완료까지 하고 투입 해제 지령까지 사실은 이제 놔놓게 됩니다. 근데 복귀 지령이 없으면 사실은 차단기는 이제 투입 지령을 내려도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귀 지령, 투입 완료, 해제 지령 이런 형태로 좀 된다. 그런데 이런 복귀 지령의 경우에는 굳이 따지지 않고 이거를 여기에 붙여서 아크 소홀 시점하고 붙여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패로 시간 어디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부터 재패로 시간은 우리가 어디까지 봤어요? 투입 지령까지. 그러니까 투입 완료가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투입 지령까지가 우리가 재패로 시간이라고 통상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재패로라고 그래서 이 고장 발생 시점부터가 아니고 차단기 여자 코일이 여자되는 시점부터 어디까지? 투입 지령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투입 지령이 내려지는 시점까지만 우리가 재패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패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복귀 지령에서부터 투입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은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보통 무전압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전압 시간.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입 완료되고 나서 그러니까 재패로 계정기죠. 재패로 계정기 투입 해제 지령을 내려야지. 만약에 해제 지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시퀀스를 반복을 할 겁니다. 재패로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송전계통은 1회 재패로 한 이후에는 투입 해제 지령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입니다. 송전선의 경우. 물론 배전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3회 반복 수행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퀀스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들하고 여기 그렸던 이게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고장 발생 시점과 여자콜 시점까지의 과정을 좀 보여주는 거고, 요건 개극 시간, 요건 아크 소호 시간이라고 보시면, 소호 완료됐을 때, 요거는 뭐 소호 완료됐을 때를 좀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본으로 좀 돌아가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한전 용어 해설집에는 이런 기준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장 발생, 보호계정의 동작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릴레이 타임. 여기 보호계정의 동작에서 차단기 접점 분리까지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개극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 완료 소호까지는 소호 시간. 뭐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차단기 소호까지는 차단기에 대한 차단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였어요? 여기 중간에 릴레이 복귀 시간이 있는데 복귀 지령이 있는데 이 복귀 지령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봤어요? 소호 완료부터 사실 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차이는 있는 거죠. 뭐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여기가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요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거는 분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전압 뭐 당연히 차단기가 소호가 됐으니까 무전압 시간이 사실은 맞기는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정도의 뭐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 IEEE를 기준으로 한 거를 가지고 한정 거를 살짝 좀 입힌 그런 사항입니다. 입혀서 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걸 가지고 이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라서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이니시에이터 오브 쇼트 서킷 그러니까 이제 고장 발생한 그 초기를 좀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 발생을 초기를 뜻하고 여기 보시면 에너자이제이션 오브 스트립 서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 코일이 이제 여자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자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여기 보면 파팅 오브 프라이머리 아킹 컨택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파팅만 놓고 보면 파팅이 뭐예요? 분리, 개극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프라이머리 아킹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아크가 있는 상태 접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태에서 그 접점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극 시간. 개극 시간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extinction of arc on primary contact 즉 프라이머리 주접점이죠. 이것도 주접점이었죠. 아까 여기 주 아킹이었고 주 접점에서의 아크가 완전히 소멸, extinction 소멸인 거죠. 그러니까 아크가 완전히 소멸된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우리가 그 소멸되는 아크가 소호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소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럽팅 타임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인터럽팅 타임이라고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차단 시간 뭐 3사이클이냐 뭐 5사이클이냐 하는 게 어디예요? 요걸 뜻합니다. 여기 개극 시간 개극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릴레이가 아니죠. 그 차단기 여자 코일이 여자되는 시점부터 차단기 아크가 완전히 소호되는 시간까지 아크가 완전히 소호되는 시간까지를 뭐라 한다? 이제 그 차단 시간이라고 하고 요 시간이 이제 3사이클이냐 5사이클이냐 또는 뭐 옛날에 8사이클이냐 얘기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릴레이 타임은 아까 제가 잠깐 언뜻 말씀드렸네요. 이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순시 동작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보통 3사이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좀 잘못 설명드렸 그건 아니네. 맞네요. 3사이클 정도면 뭐 보통 0.04초 또는 뭐 0.05초 정도 됩니다. 뭐 60Hz 기준에서 0.05초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1사이클을 0.01666 뭐 7초 이렇게 보니까 곱하기 3하면 대충 한 0.04에서 0.05초 사이 뭐 0.05초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사이클 그럼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 고장 발생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합이 6사이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고장이 발생한 순간부터 차단기가 차단 완료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야 3사이클 차단기 기준 해도 6사이클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사이클 차단기면 더 걸리는 거죠. 근데 6사이클이면 몇 초예요? 6사이클이면 0.1초입니다. 0.1초. 즉 우리가 고장이 발생해서 차단이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0.1초는 걸린다는 뜻입니다. 최소한도. 그러니까 0.1초가 걸리는데 그 0.1초보다 실제로 어떻다? 중간에 다른 그 보조 접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보조 접점 동작되는 시간 또는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다른 거에 의해서 지연되는 시간 등등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이 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계정기 우리가 실제 세팅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보호계정기 세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호계정기를 0.5초에다 세팅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알파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충분히 머릿속에서는 0.1초 정도는 더 덧붙입니다. 계정기가 0.5초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극시간 3사이클이니까 0.1초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내부에 어떤 보조 접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호계정기 동작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봐야 돼요. 0.1초라고 하는 추가적인 시간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알파라는 시간이. 그거를 저는 일단 한 0.1초 정도 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서 통상 세팅할 때 좀 고려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뒷부분을 보시면 뭐 중간에 좀 비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파팅 오브 세컨더리 아킹 컨택 이것도 사실은 좀 해석하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두 번째 아킹 컨택.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아킹 컨택의 분리라고 하는 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 다음 제가 요거를 그 2016년도 버전에 좀 보니까 실제 나오는 그런 차단기들이 이렇게 중간에 저항 성분이 쓰이는 그런 차단기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이걸 우리가 세컨더리라고 좀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저항은 그럼 왜 썼냐? 실제로 우리가 투입할 때도 차단기가 투입될 때도 서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투입이 아니라 만약에 고장 났을 때 투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투입 같은 경우는 더 큰 서지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서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저항체를 좀 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2016 버전에 좀 있고요. 여기 PIR이라고 있는 거는 이건 프리 인설션 R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즉 어떤 고장이 완전히 제거되기 이전에 그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저항들을 좀 넣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지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SM은 메인이고요. SR이 그 서브입니다. 그러니까 좀 뒤 따라오는 걸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에서 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차단이 아니라 투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나 더 넣어서 서지를 좀 줄이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아킹 션트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션트는 우리말로 하면 이거 불로입니다. 불로 내지는 또는 뭐 병렬입니다. 불로 내지는 병렬.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1999년도 버전에는 그림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저도 좀 해석상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6 버전을 같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해석상의 어떤 부분들이 요 부분이 빠졌네요.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extinction of arc shunting register curr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아크가 소멸되는 것까지를 좀 뜻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병렬되어 있는 저항에 의해서 아크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내용상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완전히 재투입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제 그 뒷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서킷 컴플리티드 온 리클로저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컨택 자체가 다시
아마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명확하게 해석이 막 뭐라고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요 뒷부분에 이제 요 밑에 보면 리클로징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요 리클로징 타임의 부분 때문에 말씀을 사실 좀 드렸어요. 저도 해석이 약간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 리클로징 타임을 좀 보면요. 리클로징 타임 인터벌 비트윈 에너자이징 트립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자이 요건 좀 지워볼게요. 이쪽은 에너자이징 트립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에너자이징 트립이 있고요. 즉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making the primary arcing contact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making 그러니까 primary arcing contact 그러니까 주 arcing contact 접점이 making 아마 이거 완전히 투입이 정말 완료된 거를 아마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완전히 투입된 시점까지를 뭐라 한다? 우리 리클로징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레지스터 서킷 컴플리트 인클로저라고 제가 아까 요거 해석을 좀 잘못했네요. 여기 요 부분은 레지스터 서킷 컴플리트 리클로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병렬로 연결된 저항체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었죠. 제가 이건 좀 착각했네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 있고요. 이렇게 좀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여기도 차단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윗부분으로 윗부분에 게 완전히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윗부분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완전히 이제 투입이 다 완료된 거를 좀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두 개가 병렬이 돼 있으니까 요 저항 있는 쪽으로는 사실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겠죠. 단락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크가 소멸된 상태까지 돼서 차단기가 완전하게 투입된 상태까지를 우리는 리클로징 타임이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투입지령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우리 뭐라 한다? 리클로징 타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은 사실은 더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해석하기로는 맞춰서 좀 해석하기로는 요 부분을 제가 투입 그냥 그 지령이라고까지만 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명확히 이게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IEEE 상에 명확지가 않아서 자 요거는 국내 거 용어 해설집을 좀 기준해서 같이 조금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조금 해석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 국내 거 기준하면 투입 지령이고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좀 보더라도 making the primary arcing contact 그러면 이제 primary arcing contact 즉 아킹을 없애기 위한 어떤 없애고 난 이후에 making 그러니까 아마 투입되는 것까지를 좀 뜻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문이다 보니까 조금 좀 불명확하다. 조금 아주 직역을 하는 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입 지령이라고 좀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가 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 중간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고려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사실은 다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내부 저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다 알기도 어렵고 매번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 차단까지 시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차단까지 시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복귀가 되고 릴레이 복귀 지령이 나오고 투입 지령이 나오고 그리고 투입 완료돼서 릴레이 재표력이라는 게 투입 해제 지령까지 나오는 것까지만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뭐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저 내부적인 어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다 고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요 중간에 들어간 저항 때문에 내용을 좀 가져와 본 거고요. 근데 2016년도 버전에서는 앞에 거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좀 보신다 해도 여기까지만 보신다 해도 내용이 살짝 틀립니다. 여기는 또 actuating time이라고 나와 있고 arcing time이 있는데요. 이 중간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일단 제가 내린 그 갖고 있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여기를 actuating tim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개극 시간 정도만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 오브 컨택 무브까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극 시간 정도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킹 타임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서 이렇게 좀 분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뭐 보는 경우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권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처럼 정도만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요 정도 99년도 버전까지만 좀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 인터럽팅 타임이라는 거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코일이 여자되는 그 시점부터 완전히 그 아크가 소호되는 시점까지를 인터럽팅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타임과 여기도 그러네요. 저도 사실은 이거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봤네요. 이제 봤는데 여기를 아까 제가 요걸 개극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거 여기까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라서 다시 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프닝 타임이고요. 제가 그 부분 조금 잘못 봤습니다. 오프닝 타임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킹 타임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프닝 타임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극 시간입니다. 개극 시간. 개극 시간을 좀 보고요. 이렇게 좀 보시고 여기는 컨택 파팅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지스터가 요 션트 레지스터가 있냐, 레지스터가 투입이 되느냐, 뭐 리클로징 타임 위드 레지스터 있는 상태, 리클로징 죄송합니다. 션트 레지스터가 있는 상황이냐 또는 션트 레지스터가 없는 상황에서의 리클로징에 따라서 또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해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지금 알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일단 제가 공유는 해드릴 건데 참고 정도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대체 여기 지금 보시면 레지스터가 어떤 거냐, 레지스터가 투입이 되냐, 투입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페로 시간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럼 도대체 이 저항이 뭐냐? 여기에 있는 저항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살짝 지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앞서 말씀 좀 수정을 드렸고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기가 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액추에이팅이고요. 여기가 오프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닝 타임, 여기는 아크 소호 시간, 아크 소호. 일단 저도 뭐 조금 좀 다르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뒷부분은 참고만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 있다. 참고만 좀 보시고요. 앞에 있는 부분으로 위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뒷부분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보시고 뭐 앞에서 제가 설명 살짝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 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냥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장 발생 있고요. 그리고 여자 코일이 여자되고 개극이 완료되고 아크가 소호된다. 여기가 이제 차단 때까지 시퀀스, 요 뒷부분은 이제 다시 재투입의 어떤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투입에 대한 시퀀스를 할 때 재패로 시간을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 여자 코일이 여자되는 이 시점부터
차단기 투입 주량이 되는 데까지를 우리가 재패로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좀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좀 보시고요.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서 다른 걸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